어제 벌어진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회는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진행이 됐고 두 후보들 모두 1차 토론에 비해서는 끼어들기나 막말 등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두 후보들은 매우 치열하게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는데 특히 지난 1차 토론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이슈들이 집중 타겟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청난 사전투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제 토론의 이번 대선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이 동시통역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 토론은 1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질서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11월 3일 선거를 12일 앞두고 네. 열린 그 마지막 토론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굉장히 질서 있게 네. 그래서 좀 네. 토론회다운 토론이 열리지 그렇죠. 않았는가 생각이 됐고요. 각 세그먼 시작 때마다 두 후보들이 2분씩 그 상대방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네. 방해받지 않고 발언하는 룰이 생겼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초반에 세그먼 시작할 때 2분씩 확실하게 그 사회자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소신이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걸 듣고 나서 이제 공방이 벌어지니까 상당히 좀 괜찮지 않았나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사회자가 두 후보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90분 동안에 상당히 그래도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고요.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세그먼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그 6개 세그먼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미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국 여론조사 또 주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조 바이든 후보가 좀 여유 있게 보였다고 한다면 막판에 맹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언가 그래도 좀 이 포인트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좀 압박감이 느껴지는 그런 좀 어제 모습이었는데 어찌됐건 1차 토론이 워낙 좀 평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맞아요. 어제는 좀 호평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가 그 마지막 토론이었고 네. 또 선거일까지 얼마 남겨놓지 네. 않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후보들이 뭐 설전이 좀 치열하더라고요. 치열했었어요. 네. 그래서 6개 세그먼 바뀔 때마다 굉장히 좀 치열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코로나19 관련 대응이 좀 가장 심하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신의 신속한 대응이 오히려 이 미국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주장을 계속 어제도 펼쳤습니다. 미국인들 220만여 명의 생명을 자신이 구했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자신이 신속하게 대응 안 하고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차단하지 않았다면 그럼 더 많은 희생을 불러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고 코로나19는 결국은 없어질 것이고 미국은 현재 고비를 넘기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중국에서 시작된 중국의 책임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고요. 코로나19 백신이 몇 주 내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몇 주 내에는 이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건 사실 좀 논란이 되긴 했죠. 그래서 사회자가 곧바로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최신 뉴스로 지금 대통령이 전한 건데 네. 모든 언론들 보도는 빨라도 내년은 돼야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확실한 겁니까? 개런티 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개런티 하는 건 아니라고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스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조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2만여 명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책임이 아니란 말만 반복해왔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스맨이란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네, 디스맨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좀 듣기 그랬는데 어찌됐건 이런 사람이 계속 대통령에 4년을 더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셧다운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예. 경제도 중요하고 그래서 셧다운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셧다운을 할 것이고 이 나라는 완전히 닫아 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조 바이든 후보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을 지키면서 리오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그런 이 셧다운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셧다운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질서 있는 리오픈을 하듯이 그런 의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어찌됐건 조 바이든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이 공중보건에 더욱 신경을 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미국의 가정 문제, 뭐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 기후변화, 국가안보, 리더십까지 계속 격돌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어제는 참 재밌던 것이 두 후보들이 기본적인 형식적인 어떤 그 룰을 지키고 형식적인 예의를 지키면서도 굉장히 공방이 시작부터 맞아요. 끝까지 계속됐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네. 중간에 그 코로나19와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예. 말은 저는 상당히 좀 와닿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이건 네.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네, 그건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니까. 예, 그렇죠. 네. 특히 어제 토론에서는 두 후보 모두가 요즘 새롭게 부각된 이슈들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집중하는 집중했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그 조 바이든 후보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조 바이든 후보는 며칠 전에 그 뉴욕타임즈가 단독 보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은행 계좌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중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의혹, 이런 부분을 또 거론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 바이든 후보와 아들 헌터 바이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350만 달러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크라이나 그 에너지 기업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결국 러시아와의 어떤 결탁 의혹까지도 제시했어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한 어제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나온 그 헌터 바이든의 그 이메일을 가지고 계속 공격한 것으로 보이고요. 조 바이든 후보는 뉴욕타임즈를 소스로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크릿 계좌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중국의 거액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참 뉴욕타임즈는 대통령 토론이 열리기 직전에 꼭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1차 토론 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와서 아주 그것을 가지고 조 바이든 후보가 잘 이용했는데 이번에도 뉴욕타임즈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부분 공격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군대에 있다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별다른 일자리 없이 잡 없이 지내오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의 큰 그 에너지 회사의 이사가 됐는데 그때가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부통령이 된 후다. 네. 그래서 역시 아버지의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헌터 바이든이 평생을 에너지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에너지 회사 이사로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고요.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자기를 좀 공격하고 있지만 자기는 당시에 부통령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한 것뿐이지 아들과는 관계없는 그런 자신의 일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공개하고 있다 강조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근거 없는 공격하지 말고 세금이나 납부하고 빨리 그 공개해라 이제 이런 공격을 했고요. 어떻게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면서 중국에 그렇게 거액을 낼 수 있느냐. 물론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이라서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수백만 달러씩 프리페이드 해왔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CPA라든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야 들었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프리페이드 했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전에 미리미리 다 납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조 바이든 후보는 자기는 1차 때는 뭐 자기는 절세를 그러니까 자기는 스마트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다고 하더니 왜 말을 바꾸느냐 또 이렇게 공격했고 그래서 참 재미난 공방전이 계속 이 새 이슈들과 관련해서 이어진 어제 토론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이 새롭게 도입이 된 말이죠. 네. 상대방 후보가 이야기할 때는 이쪽 마이크를 끈다는 거. 예. 이게 괜찮은 아이디어더라고요. 괜찮죠.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저도 생각이 그런 들어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전체 토론 내내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아하. 시작할 때 자기가 자기 주제를 얘기할 때는 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공방이 오갈 때는 켜놓는 거.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토론이 어느 정도 그 흐름이 잡히게끔 만들어줬고요. 또 사회자가 1차 TV 토론에서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회자가 후보들을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후보와 맞아요. 사회자가 다투는 듯한 모습까지 봤는데요. 이 마이크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들이 상대방이 얘기할 때 발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후보나 표정을 가지고
표정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이 호소하는 게 보였는데 상대방 발언 때 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거나 어이없다는 의미의 웃음을 짓거나 이제 이러면서 아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를 이 TV를 보는 사람들에게 암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막무가내식의 말다툼하는 것보단 그렇게 하는 게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들이 살아있고 조 바이든 후보도 자주 웃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또 가끔씩 웃고 이런 것이 뭐 토론의 분위기로서는 참 나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토론은 뭐 일체 토론에 비해서 호평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후보들도 뭐 잘했다, 무난했다 이런 네. 평가가 대부분인데 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었어요? 아, 문제가 될 만한 게 좀 몇 가지 찾아본다면요. 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역시 좀 이런 식의 말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이 자신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이후에 가장 인종차별을 없애는데 공헌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네. 말해서 조 바이든 후보도 그때는 참 참지 못하고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실소라고 해야 되겠죠. 굳이 이런 표현까지 할 필요 있느냐. 링컨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자신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자기만큼 네. 흑인들을 비롯해서 소수계들의 위해서 일을 한 인종차별 해소를 한 그런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식의 말투가 왠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기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말할 때 재미는 있는데 이 TV 토론을 재미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는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한껏 좋은 얘기 하다가도 이런 말을 하면서 좀 깎아먹지 않는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제 공격은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 특히 뭐 8년 동안 부통령하면서 뭘 했는데 그때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러느냐. 당신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8년 동안 그럼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한 게 있어야지.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건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공격을 치우치다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에 재선됐을 때 어떤 일을 또 4년 동안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비전 제시 같은 거는 좀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지지율에서도 떨어지다 보니까 조 바이든 후보를 공격하는 데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 후보는 어제 뭐 전체적으로 잘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말을 너무 좀 조금 더듬었어요. 더듬었어요. 그 굉장히 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랬는데 뭐 좀 굉장히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조 바이든 후보가 물론 토론할 때 더듬는 게 습관이라고는 하지만 안 그래도 나이도 많고 고령인데다가 요즘 정신 건강이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 더듬거리는 모습 좀 보니까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이게 사실 토론이라는 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미지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더듬거리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클로즈업된 화면에서 나이든 외모가 그대로 우리가 느껴질 만큼 굉장히 좀 나이든 모습이 보였는데 여기에 말까지 더듬으니까 이 뭔가 건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좀 유권자들이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조 바이든 후보가 토론 막판에 공해 문제 관련해서 언급할 때 2025년부터 전기차가 뭐 전면 사용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폴루션이 없어진다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2035년입니다. 그렇죠. 그 캘리포니아보다 더 앞서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가 지금 없는데 2025년이면 지금부터 한 5년밖에 안 남은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좀 실수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연도를 착각하는 이런 실수가 요즘 안 그래도 조 바이든 후보가 좀 뭔가 발언할 때 좀 깜빡깜빡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이 토론 막판에 그래서 1시간 30분을 토론해 오면서 막판에 좀 체력이 달리고 그러면서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미지상으로 조 바이든 후보는 좀 본인의 맞아요. 건강에 또 고령이라는 것 한계를 좀 노출시키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그동안에도 들었습니다. 뭐 thousand, million, billion 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헷갈리던 이 방법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좀 네.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그런 면이 좀 우려스럽긴 한데 네. 어쨌든 어제 토론은 큰 임팩트가 없어서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지지 후보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유권자들은 없을 것 같아요. 들어요. 그리고 이미 오늘도 아침에 CNN이 지금 보도한 내용을 보면 5천만 명 이상이 벌써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했다고 그러니까는요. 어제 토론회 보기 전에 이 상당수의 이미 다 사람들이 결정이 난 거예요? 이미 이번 투표할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마음의 결정은 다 내린 것 같고요. 글쎄 근데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나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됐나 결정하는 건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6대 경합주인데 경합주 사람들은 아직도 결정을 못한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어제 토론을 보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한번
잠정적으로 내렸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이번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경합주기 때문에 네, 큰 네.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그러나 크게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 거다 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언론들의 분석이어서 뭐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토론은 끝났으니까요. 끝났어요. 이제 한 열하루 남은 기간 또 얼마나 이 두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선거운동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선부터는 이 토론회도 말이죠. 한 두 달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일찌감치 해야지 예전식으로 무슨 뭐 이번에도 네. 마찬가지로 지금 뭐 열흘 앞두고 지금 네. 토론해봐야 이거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맞아요. 앞으로도 이 사전 투표는 계속 활성화될 것 같아요. 계속 활성화될 거니까 이제는 두 달 전, 세억 달 달 전. 전부터 네, 이제는 맞습니다. 양쪽에서 붙어야 돼요. 첫 번째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맞아요. 토론이 다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